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려온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과 직장, 자녀들의 교육까지 매일매일이 치열한 경쟁과 노력의 연속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쌓여 있었고 하루하루가 그 자체로도 버겁게 느껴졌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잠시도 멈출 수 없었죠. 그저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년이라는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죠.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에 이르면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노고를 내려놓고 쉬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로 맞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쉬는 것이 단순히 모든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말년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단순히 여유롭게 쉬기만 한다고 해서 말년이 저절로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쁠 때는 몰랐던 정적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한동안 여유롭게 보내고는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꼈던 적 말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루 종일 느긋하게 TV를 보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면서 잠깐의 기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인생을 달릴 때는 그저 속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삶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갈 것인가? 그동안은 달리기만 하느라 제대로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장을 어떻게 의미 있게 완성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에 이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자. 물론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쉬는 것이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철학자 이노우에 도시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장 큰 적은 무기력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자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선다면 우리는 그동안 지탱해왔던 정신적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고 느끼셨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지 않으면 더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몸은 점점 더 둔해지고 머릿속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60세 이후에도 놀지 않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말고 쉬어도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꾸준히 활동하며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60세부터는 놀지 말고 무엇이든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7가지의 중요한 지혜를 통해 나눠보려 합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가족과의 소통, 사회적 관계 유지, 삶의 의미 찾기, 그리고 후대의 지혜를 전하는 것과 나만의 철학을 완성하는 것까지. 이 7가지 주제를 통해 여러분이 말년을 준비하는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돈이 없어도 가족이 행복하면 된다.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돈이 없으면 말년의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힘들게 모은 연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자산들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그건 젊은 시절에 바라본 말년의 낭만적인 환상일 뿐,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한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노후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도 하고 연금도 모으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재정 계획을 세워왔을 겁니다. 그러나 말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 같은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이 불안감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우리의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안정된 경제 상태에서만 정신적으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60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나름대로 재정 관리를 잘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연금도 어느 정도 준비했고 저축도 꾸준히 해왔으며 큰 문제 없이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실제로 겪게 된 삶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 김 씨는 여유롭고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닐 수 있었으며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김 씨는 몇 달이 지나자 서서히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작은 질병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크게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보험이나 회사 지원으로 큰 부담이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죠. 김 씨는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그 밖의 의료비가 꽤 많이 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켰고 이제는 부부만의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생각보다 지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도 예전과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노후에 들어가는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출 관리가 더 까다로워졌죠. 김 씨는 결국 노후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자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젊었을 때 예상했던 여유로운 노후는 사라졌고 김 씨는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력도 떨어졌고 나이 때문에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죠. 김 씨의 사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나름대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노후를 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60세 이후에 들어서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건강 문제, 생활비 증가, 자녀 지원비 등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계속 생겨나면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지 않고 무엇이든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풀타임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택근무, 자영업 등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의 크기보다는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돈이 많다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안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작은 병원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생활비 부족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경제적 안정은 정신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60세 이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인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경제적 안정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말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도 지출은 계속되고 우리는 이를 대비해야만 불안한 삶이 아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지 말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닌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이제 경제적 안정이 말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60세 이후에도 우리는 활동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없이는 말년의 평온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우리의 말년을 편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아프거나 피곤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천천히 회복되고 작은 상처나 질병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말년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건강이 나빠진 후에는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가족도,
즐거운 삶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더라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다음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금방 회복되었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작은 감기도 며칠씩 가고 한번 다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부족할 때 더 빨리 악화됩니다. 의료계의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혈관과 심장 기능이 점차 둔해지기 시작하며 관절이나 근육의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이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지죠. 젊을 때는 병원비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겠지만 노년에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예방하지 못한 질병이 생기면 그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일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여유롭게 지내기를 꿈꿨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국내외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잦은 회식과 음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도 소홀히 했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심장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급하게 수술을 받았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 후로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장 수술 후 박 씨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게 되었고 하루하루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지출도 크게 늘었고 은퇴 후 여유롭게 보내려던 계획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장마비로 인한 후유증은 박 씨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뿐이었고 그는 그때서야 젊었을 때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말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운동, 식습관, 정신적 건강 이 세 가지가 말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고 관절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고 신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우리의 몸을 꾸준히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하면 맛이 없고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식하지 않고 적절한 양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소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염식과 저당식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음식의 맛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영양학자 한나 앨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몸은 더 이상 젊은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화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질 좋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 젊을 때와 같은 습관으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먹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적 건강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정신적 건강도 말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로움, 우울증,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점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자주 만나고 가족들과 활발히 소통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서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비로소 말년의 삶도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절대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이 많아도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을 즐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60세 이후에는 건강관리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정신적 건강 관리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말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어느새 우리는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고립된 삶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에 취약해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들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후의 고립은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면서 활발한 사회적 생활을 이어가죠.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직장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가족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 우리는 쉽게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65세로 젊었을 때부터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많은 동료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주말마다 동료들과 골프를 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김 씨의 생활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돈독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차 멀어졌고,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독립하면서 가족과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도 활발하게 대화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김 씨에게 다가온 것은 은퇴 후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죠. 김 씨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어진 삶이 생각보다 더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간과하게 되죠. 은퇴 후에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김 씨처럼 어느 순간 외로움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계는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그리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5년 동안 약 700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60세 이후에도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혹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매일 소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공동체가 사라지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고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사라집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웃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혹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대 간의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대 간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는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고 새로운 자극을 제공해 줍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생각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사회적 관계는 말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말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금방 고립되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씨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말년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말년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죠. 60세 이후에 우리는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자녀들도 모두 성장해서 독립해 나갔을 때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남은 시간들이 그저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생계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녀 교육, 가정 유지,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매일을 바쁘게 보냅니다. 그때는 삶의 의미보다는 당장의 책임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삶의 의미는 단순한 생존 이상의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생존을 넘어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이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박 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심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직원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에 매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박 씨는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은퇴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일정을 맞추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특히 주말이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직장에서 받은 성과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말에 할 일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무력하게 느낄 때가 없었어. 그땐 일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 그 시간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어. 이 말을 듣고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을 그만뒀지만 삶을 멈춘 건 아니잖아. 내가 다시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면 그 공허함도 채워지지 않을까? 그날 이후 박 씨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하던 일과는 다르지만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박 씨는 더 이상 삶이 허무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찾고 새로운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목적을 찾아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무기력해지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하며 그 목적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60세 이후에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우리는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적 자극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어학, 역사, 과학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결국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행복한 말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남은 시간들이 그저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주제는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 자기애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 즉 자기애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애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건강한 정신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기애가 없는 삶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가족이나 직장의 요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녀들의 교육, 부모로서의 책임감, 직장에서의 성과 등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을 돌볼 시간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자신을 더 아끼고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애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6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맞벌이를 했고 집에 돌아오면 가사 노동을 도맡았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독립할 때까지 이 씨는 자신을 돌볼 시간을 거의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루어 왔습니다.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그녀는 비로소 홀로 남겨진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던 그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결과로 그녀는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간을 타인에게 바친 후였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타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씨처럼 가족에게 헌신하느라 자신을 잊어버린 삶은 결국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기애는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자기애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기애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에너지를 잃게 되며 나중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기애는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30분 정도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요가와 같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통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당 섭취나 고지방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건강도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자기애를 통해 말년을 평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애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삶의 활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애를 실천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건강을 챙기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말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주제는 삶의 후반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는 삶의 행복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세 이후,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는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의미 있는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말년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은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는 줄어들고 자녀들도 독립해 나가면서 가족과의 소통도 이전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정서적 위로와 지지가 되는 데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점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감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지지망은 우리의 정신적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 씨는 60세 초반에 은퇴한 후 처음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맺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서 전화 한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최 씨는 은퇴 후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기고 자주 만났던 친구들도 각자의 일에 바빠져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최 씨는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 한마디, 가벼운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은퇴 후에야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는 어느 날 오랜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둘은 예전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최 씨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은 최 씨에게 큰 위로와 활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다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 씨의 경우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후 다시금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꾸준한 소통에 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메시지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소통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화만이 아니라 깊은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거칠의 대화가 아닌 진심 어린 소통을 원하게 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는 단순한 만남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정신적 안정을 얻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7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주제는 삶의 마무리를 평온하게 만드는 나만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만의 철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속도보다는 방향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이때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삶의 철학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세속적인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신만의 가치관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 성공, 명예 등 외부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만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철학적 기반이 있으면 삶의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김 씨는 50대 후반에 회사를 퇴직하고 그동안 목표로 삼아온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성공만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삶의 철학이 없으면 삶의 방향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명상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찾은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단순하게 살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자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고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삶의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철학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삶의 철학을 찾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삶의 방향에 대해 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의 의미를 다룬 철학서나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들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삶의 철학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탈무드, 노자, 불교 경전 같은 지혜의 책들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바로 삶의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험이야말로 철학적 기반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명확합니다.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은 불안감이나 두려움 대신 평온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생각한다. 우리도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삶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말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는 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의 철학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7가지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을 어떻게 채워나갈지가 우리의 말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주제들은 그저 이론적인 지침이 아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삶의 의미 찾기, 가족과의 소통,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철학은 모두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통해 행복한 말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작은 저축에서 시작되고 건강은 꾸준한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는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다시 연결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것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을 불안에서 평온함으로 이끄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나만의 철학을 가지면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 더 나은 삶으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